잠깐, 이게 진짜 제 인생이 맞나요? 지금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여자가 3년 전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한국 드라마나 보던 그 여자가 맞다고요? 아니 정말요. 당시 저는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엄마가 팔이다. 또 뭐 하냐? 고 소리칠 때까지. 완전 인간 쓰레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상 덕후가 사우디 정부 자문위원이 됐을까요? 그리고 500명의 여성 사장님들이 저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심지어 한국에서 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건 서울 어느 작은 미용실에서 아줌마들과 차 마시다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차가 정말 어이없게도 아니, 이건 직접 들어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지루한 백수에서 국제적 인플루언서까지. 이 미친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뭔가 시작하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파리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나 자란 25살 여성이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해요. 오후엔 주로 방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책을 읽죠.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집안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주 외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리다야, 집에서 뭐하니? 또 그 휴대폰만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뷰티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죠. 엄마, 저 이거 봐야겠어요. 요즘 이런 게 인기라고 해요. 그런 걸 봐서 뭐 해? 차라리 요리나 배우지.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화면 속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매끈해 보였어요. 사우디 여성들은 아바야로 몸을 가리지만 얼굴만큼은 자유롭게 화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상을 보니까 화장보다는 피부 자체가 아름다운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글래스 스킨이라고 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한국 뷰티 유튜버가 설명하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 정말 신기했어요. 토너를 여러 번 발라서 수분을 층층이 쌓는다는 개념도 처음 들어봤고요. 취업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경력이 부족하다. 여성 채용은 제한적이다. 다음 기회에라는 말들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이라도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자본도 없고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촌 언니 하디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리다야, 너 한국 화장품 아니? 네, 요즘 관심이 많아요. 왜요?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한국 화장품으로 웨딩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데 좋은 제품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갑자기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영상들이 쓸모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알아봐도 될까요? 한국에? 혼자서? 네, 어차피 할 일도 없고요. 언니 결혼 준비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디자,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디자, 언니 아버지께서 제 한국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2주 후 안에 돌아와야 하고 매일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다야, 정말 괜찮겠니?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꼭 가봐야겠어요. 뭔가 새로운 답을 찾고 싶어요.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K-뷰티 산업의 중심지죠. 명동, 홍대, 강남 같은 지역에 유명한 화장품 매장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메카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공항부터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젊은 여성들, 직장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들. 제가 사우디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말해주셨어요. 한국인들의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명동으로 향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스킨푸드까지.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보던 브랜드들을 실제로 만나니 설레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올리브영이었습니다. 3층짜리 매장이 온통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직원분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한국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요? 멀리서 오셨네요.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직원분의 이름은 수진 씨였어요. 26살 정도로 보였는데 피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마치 제가 영상에서 본 글래스 스킨 그 자체였어요. 글래스 스킨을 만들려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요? 아, 글래스 스킨이요. 요즘 외국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진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세안의 중요성부터 토너 레이어링, 에센스와 세럼의 차이까지.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내용들을 실제로 들으니 훨씬 이해가 잘 됐어요. 사우디는 기후가 건조하죠? 그러면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수진 씨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토너와 세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스킨케어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는 거죠. 직접 시연까지 해보여줬습니다.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패팅하는 방법, 에센스를 바를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발라주는 기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우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저는 감탄하며 따라해봤습니다. 확실히 그냥 바르는 것과는 흡수되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펼쳐놓고 봤습니다.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토너,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 수면팩까지. 한국의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완성할 수 있는 세트였죠. 하디자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한국 와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해드렸어요. 언니도 신기해하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파리다야,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리가 번뜩했어요. 맞아요. 사우디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까지 알려줄 수 있다면, 언니, 혹시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르친다고? 무슨 뜻이야? 한국식 스킨케어 방법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관심 많을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활기찬 도시였어요. 제 마음도 그만큼 설레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말이죠.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뷰티살롱 김수라는 작은 미용실을 발견한 거예요. 간판이 예뻐서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머리를 하고 있는 손님이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머리를 하지 않는 손님들도 여러 명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원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밝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미영 원장님이었는데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피부가 정말 좋으셨고 특히 눈가에 주름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그냥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김 원장님은 저를 한쪽 소파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미자 차예요. 피부에 좋은 차죠. 우리 손님들이 좋아해서 항상 준비해둬요. 차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머리를 말리는 손님 옆에는 그냥 차를 마시러 온 듯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여성 2명이 스킨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분들은 머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저분들요? 단골 손님들이세요. 머리할 때도 있고 그냥 차 마시러 올 때도 있어요. 차 마시러요? 김 원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에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죠. 손님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혹은 그냥 심심할 때도 와요.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제 딸이 사춘기라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박 사모님. 앉으세요. 차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김 원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고 아주머니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공감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감탄하자 김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는 걸 좋아하죠. 미용실은 그런 공간이 되기 좋은 곳이에요. 그때 젊은 손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한국 스킨케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도 스킨케어 관심 많은데 어떤 제품 쓰세요? 자연스럽게 스킨케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제가 명동에서 산 제품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김 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꾸준히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을 편하게요? 네, 스트레스가 피부에 제일 안 좋거든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대화하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피부 관리의 일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용 문화는 단순히 예뻐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마음의 치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문화였던 거죠. 원장님, 혹시 제가 며칠 더 여기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김스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점점 손님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고등학생이 대학 진로 상담을 받았고 어떤 날은 신혼부부가 시댁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원장님과 단골 손님들은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사우디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중얼거렸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사우디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요?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시작하면 되지. 문화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김 원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파리다 씨, 우리 미용실에서 며칠 일해보는 게 어때요? 한국 미용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손님들 차 대접하고 간단한 도움만 주면 돼요. 대신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죠.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9시에 미용실에 도착하니 김 원장님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파리다 씨, 오늘 첫 손님은 이순자 할머니예요. 86세이신데 매주 화요일마다 오세요. 86세요? 그래도 미용실에 오시는군요. 물론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이곳이 소중한 사교 공간이기도 해요. 이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 새 직원이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할머니. 사우디? 그게 어디야? 아랍? 아이고, 멀리서 왔네. 우리나라 좋지?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김 원장님이 할머니 머리를 감겨드리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두피 마사지까지 정성스럽게 해드리시더군요. 파리다야, 이것 좀 가져다 드려. 김 원장님이 특별히 우린 대추차를 건네주셨어요. 할머니께 드리라는 거였죠. 할머니 대추차 드세요. 몸에 좋대요. 고마워, 얘야. 너도 한 잔해. 함께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어려움, 자식들을 키우며 겪은 일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까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후에는 20대 직장 여성인 박지혜 씨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원장님,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피부가 엉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원장님은 지혜 씨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며 조언해 주셨어요. 스트레스성 트러블이 많이 났네요. 우선 수면 시간을 늘리고 스킨케어도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저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파리다 씨, 한국 스킨케어 루틴 알려드려 보세요. 제가 배운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중 세안부터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와, 정말 복잡하네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써보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토너를 여러 번 바르는 패팅법이 신기해요. 지혜 씨에게 직접 시연해 보여드렸습니다.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덧바르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정말 촉촉해지네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혜 씨가 신기해하며 따라해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어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이 제품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킨케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김 원장님도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파리다 씨 말이 맞아요. 한국 스킨케어의 핵심은 충분한 보습과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중학교 2학년인 최민지라는 학생이었는데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화장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다 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원장님이 민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화장품보다는 올바른 세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죠.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민지야, 내가 너 나이 때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 많았어.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져. 언니도 여드름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해.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맞아, 민지야. 너는 충분히 예뻐.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외모는 저절로 따라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예뻐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감을 주는 공간이었던 거죠.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김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미용실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파리다 씨, 미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우디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김 원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파리다 씨가 만들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시작해보세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모두 적었어요. 특히 김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사우디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빌렸어요. 원래는 요가 교실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주인분이 오후 시간은 비워둔다고 하셔서 빌릴 수 있었습니다. 파리다, 정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디자, 언니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스킨케어 제품들을 작은 테이블에 정리해놓고 김 원장님께 배운 대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편안한 소파 몇 개와 작은 차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첫 손님은 하디자 언니였습니다. 언니, 한국에서 배운 스킨케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중 세안부터 시작해서 토너 레이어링, 에센스 바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특히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제품을 흡수시키는 패팅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네. 피부가 촉촉해져. 언니가 신기해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언니,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는 언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파리다야, 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사우디 피부에도 맞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피부가 다른데. 저는 직접 시연해 보여드렸어요. 제 피부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확실히 좋아진 걸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관리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건조한 우리 기후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다, 우리도 그 한국 화장법 배우고 싶어. 정말 효과가 있다며. 우리 딸도 데려와도 될까?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5-6명씩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스킨케어를 배우러 온 분들이었는데 점점 한국 미용실처럼 변해갔습니다. 파리다야, 오늘은 차 준비했니? 우리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저는 김 원장님께 배운 대로 따뜻하게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티마라는 19살 소녀였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드름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티마야,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제가 한국에서 만난 민지를 생각하며 말해줬어요. 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내 안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 자신감을 가져. 다른 아주머니들도 격려해 주셨어요. 맞아, 파티마. 너는 충분히 예쁘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멋있어.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단순한 뷰티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공간과 똑같은 곳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시작이구나.
한국에서 배운 게 단순히 스킨케어 기본만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작은 실험이 순탄하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한 지 2달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제품들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새로 주문한 제품들이 세관에서 막힌 거예요. 화장품 수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파리다야, 제품이 언제 들어와? 이번 주에 새로운 토너 가져다 줄 수 있어? 손님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왔지만 답해드릴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종교경찰관 2명이 갑자기 제 스튜디오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긴장한 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킨케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올바른 피부관리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허가는 받았습니까? 외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식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판매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다행히 그날은 경고만 받고 넘어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디자 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이러다가 정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파리다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대로 해보자. 정식으로 허가도 받고 할랄 인증도 받아서. 할랄 인증요? 응,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할랄 인증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조사해보니 제가 사용하던 한국 브랜드들 중 상당수가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요? 할랄 인증서를 확인한 손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겠네. 할랄 인증까지 받았으면 우리 종교에도 맞는 거잖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할랄 인증이 확인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수적이던 분들도 하나둘씩 찾아오셨어요. 파리다야, 할랄 제품이면 우리도 써봐도 되겠구나. 종교적으로 문제 없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우디 방송공사입니다. 한국 뷰티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방송에 나올 만한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여성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세요? 방송 당일 리포터가 제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파리다 씨, 어떻게 한국 뷰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문화였죠.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도 전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역에도 와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한국 스킨케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유명해진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 이제 정말로 큰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디자, 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파리다야, 위기가 기회가 됐네.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자. 방송이 나간 후 6개월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됐어요. 파리다 씨, 정식 매장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역 상공인 연합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로 생긴 여성 전용 쇼핑몰에 입점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요즘 여성 창업 지원 정책도 활발하고 특히 파리다시 같은 분야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정식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파리다 K-뷰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요. 새 매장은 기존 스튜디오보다 3배 넓었어요. 한쪽은 스킨케어 교육 공간, 다른 쪽은 편안히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라운지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미나실도 만들어 창업 멘토링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개장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 드디어 정식 매장이 생겼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날 하루에만 100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제따, 다맘에서까지 온 분들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파리다 씨처럼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마리암이에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뷰티 분야로 전업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들이 창업 상담을 받으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조사예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경험, 처음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의 시행착오들을 모두 나누어 줬어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게 상담받은 여성들 중 5명이 실제로 창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이샤는 온라인 K-뷰티 쇼핑몰을 열었고 마리암은 메디컬 스킨케어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파리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이샤가 첫 매출 달성을 축하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언니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 무렵 한국에서 깜짝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김미영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리다 씨, 한국에서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원장님, 정말 반가워요. 모든 게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파리다 씨가 용기 있게 실행한 거죠. 그런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국-사우디 뷰티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래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요? 네, 한국 미용사들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사우디 분들도 한국에 와서 연수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1년 전만 해도 혼자서 유튜브 영상 보며 궁금해하던 제가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다니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3개월 후 한국에서 5명의 전문가들이 사우디에 왔습니다. 김 원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파리다 씨, 정말 많이 성장하셨네요. 원장님이 제 매장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원장님,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에요. 특히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방문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통 한국식 마사지 기법, 최신 스킨케어 트렌드까지 배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해 말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도시의 여성 기업가들이 제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제안한 거예요. 파리다 씨, 저희 제따에도 같은 매장을 열고 싶어요. 다맘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년 만에 사우디 전역 5개 도시에 파리다 K-뷰티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각 매장마다 제가 직접 교육한 매니저들이 운영했어요. 저녁에 매장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믿기지 않았어요. 2년 전만 해도 방에서 답답해하던 제가 이제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니요. 정말 꿈 같아.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리야드 시내가 한국 서울을 처음 봤을 때처럼 활기차 보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파리다 씨,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 창업과 문화 교류 포럼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발표날, 가슴이 떨렸어요. 전 세계 80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파리다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 전 저는 그저 답답한 일상에 갇힌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작은 경험이 제 인생과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 뷰티 영상을 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의 발견, 김 원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우디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배운 건 단순한 미용 기법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함,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문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진심으로 답변해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리다 씨, 여성 창업 지원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습니까? 저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파리다 씨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해요. 6개월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문한 여성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넘는 여성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카페, 교육 서비스, 수공예품 제작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파리다 언니, 저도 이제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됐어요. 아이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 상담받으러 왔던 그 수줍은 대학생이 이제는 당당한 기업가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해, 아이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런 아이샤 같은 여성들이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김미영 원장님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어요. 파리다 씨, 한국에서도 파리다 씨 이야기가 유명해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정말요? 네, 국경을 넘나드는 뷰티 문화라는 제목으로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감동받았다고 해요.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지난 주말 제 첫 번째 매장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 해온 단골 고객들을 초대한 감사 파티였죠. 이순자 할머니부터 젊은 창업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마치 큰 가족 모임 같았습니다. 파리다야, 내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거죠. 아니야, 넌 우리에게 꿈꿀 용기를 줬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3년 전에 그 답답해하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한국 뷰티 영상을 처음 본 그 순간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여성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는 누군가 말이죠.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꿈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요. 제 스마트폰을 켜서 새로운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파리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작은 관심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과 우리 사회를 바꿨는지 말이에요.
혹시 지금 꿈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저는 새로운 내일을 꿈꿔봤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스토리죠? 침대에서 영상만 보던 파리다가 3년 만에 500명의 멘토가 되다니. 핵심은 이거예요. 작은 호기심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파리다의 시작도 그냥 한국 피부관리법이 궁금해였거든요. 혹시 지금 궁금한 게 있거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파리다처럼 일단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작은 용기로 멋진 하루 보내세요.